안녕하세요, 벤누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저도 그만큼 오래 기다려서 영주권 관련 업데이트를 드디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신청했던 영주권 서류에 대해서 심사를 받은 결과 서류상 문제가 없어서 영주권 확인서 발급을 기다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즉, 가까운 시일 내에 확인서가 나오게 되면 공식적인 영주권자가 되는 거죠. 영주권 카드를 제가 받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ECOPR이라고 해서 PR을 컨퍼메이션 해주는 그 온라인 형태의 PDF 파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ECOPR이 나오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PR 카드 수령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영주권 승인 자체는 이제 패스를 한 거고 지금부터는 영주권자로서 등록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ECOPR이 다 나온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이 좀 됐었어요. 그래도 이제 서류 자체는 승인이 잘 된 거기 때문에 현재 그 단계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해답을 좀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승인됐다라는 영상을 먼저 만들자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먼저 타임라인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풀 등록 자체는 2024년 한 7월쯤에 한 것 같아요. 9월 19일 컷오프 점수 509점 그리고 5,000명을 선발하던 CEC 라운드로 인비테이션을 받게 됐습니다. 인비테이션 받고 60일 이내에 어플라이를 해야 되거든요. 중간에 좀 여러 가지 서류 수집에 문제가 있어서 2달을 꽉 채워서 어플라이를 했어요. 11월 18일에 서류 접수를 했습니다. 2025년 1월 2일 그리고 8일에 각각 바이오메트릭하고 메디컬 exam이 다 패스가 됐습니다. 바이오메트릭은 영주권 서류가 어떻게 진전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민증 만들 때 지문 수집을 하듯이 사진 찍고 뭐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메디컬 exam은 아마 이제 의무가 아닌 게 되어서 그냥 자동으로 패스 나온 것 같고요. 그렇게 또 한 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월 18일에 돼서 추가 서류 요청이 왔어요. 한국 남자분들이 많이 받는 군대 관련해서 공격력을 좀 정리하는 폼을 좀 작성해서 제출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하고 한 달 정도 또 기다리니까 백그라운드 체크가 다 끝났다. 리뷰가 컴플리트 됐다. 그 날짜가 3월 11일이었어요. 그러고 이제 하루 지나서 3월 12일에 포탈 이메일이라는 게 왔어요. 포탈이라는 거 자체가 너가 이제 PR 받을 자격은 됐고 영주권자로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전산상의 절차를 뭐 할 수 있게끔 그런 플랫폼, 뭐 웹사이트 이런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뭐 개인정보 같은 걸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PR 카드에 들어갈 사진을 등록을 합니다. 이 메일이 근데 2번 와요. 그래서 그거를 포탈 1로 한번 부르고 포탈 2로 한번 불러요. 1에서는 주로 개인정보를 좀 다시 확인하고요. 결정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은 너 지금 인랜드야 아웃랜드야 이걸 물어보거든요. 여행 중이면 여행 중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고 3월 24일에 포탈 2 연락이 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포탈에 어세스 할 수 있는 아이디, 뭐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줍니다. PR 카드, 영주권 카드 사진 등록을 다 마쳤고요. 포탈 1이랑 2로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ECOPR이라는 거 발급해줘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진짜 다 끝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집 주소로 카드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린 시간을 보니까 6개월하고 조금 걸렸고요. 접수한 날짜 이래로 세게 되면 4개월 반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겠죠. 일을 1년 하고 뭐 접수해서 기다린 거 6개월까지가 이제 지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실리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감상에 젖어있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빨리 나왔을 텐데 아 이건 이렇게 하길 잘했다 이런 것들도 몇 개 있거든요. 빨리 총평을 하고 나온 게 어디냐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근본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해야 됐던 부분이 CRS 점수를 계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리 점수를 계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다른 변수가 있을 가능성을 좀 반영한 점수도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희는 학위가 우리는 무조건 2개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점수 계산을 했잖아요. 학위가 2개 있을 때랑 1개 있을 때 점수 차이가 큰데 1개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점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게 결국에는 저희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잖아요. 또 다른 경우는 이제 한국 경력 같은 게 점수로 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한국 경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받았을 때도 점수 계산 해보신 건 중요하지만 못 받았을 때도 점수 계산을 해보세요. 그냥 갑자기 그 일이 닥쳐버리면 그럼 그 낙폭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영어 공부를 얼마나 더 해서 점수를 얼마나 올려놨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변수가 생겼을 때에 내 점수의 변동폭이나 바뀔 점수 다 좀 플랜을 짜놓고 그에 맞게 대비가 또 필요하다. 여러 조건의 변화를 좀 반영해서 점수도 여러 가지로 좀 계산을 해놓으세요. 그래야 저처럼 시간 낭비 안 한다. 학위 관련한 문제를 빨리빨리 좀 해결했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쯤 ECOP를 받았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새삼스럽게 부각이 된 게 어쨌든 영어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CRS 점수가 높다 보니까 영어 시험 정말 중요하다. 영어 관련한 질문은 정말 많이 받지만 제가 딱 하나 모든 시험을 관통해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영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IELTS, 셀핍 이런 거 그냥 다 시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니까 그냥 영어 시험을 볼 뿐이지 여러분이 영어라는 언어를 이해하고 쓰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스킬에만 몰두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지. 아 영어 공부 언제 해?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 공부 언제 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령 그리고 팁 이런 것만 잘 배워서 어찌어찌 수습한다 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도 그렇지만 시험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학문
새로운 언어로 접근을 해서 하려고 하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한국인들 얼마나 시험에 특화돼 있습니까? 우리 정말 시험 많이 보는 민족이잖아요. 훨씬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정말 많은 분들이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익혀서 간다. 저도 어쩌면 제가 언어로서 영어를 잘하는가라고 하면 갈 길이 멀죠. 네. 하지만 나는 시험은 잘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스트레스도 그렇고 효율 면에서도 그렇고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프로파일을 미리 등록했던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왜냐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인비테이션 한 달 먼저 받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못했는데 저희가 10월에 일을 시작했잖아요. 내년 10월에 1년 자격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둘 다 막 의아해가지고 왜 9월에 나온 거야? 우리가 지금 수학을 못한 거야?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이 숫자 처음 세는 애기들처럼 이렇게 손가락으로 접어가면서 세봤어요. 그때 세보니까 10, 11, 12, 1, 2, 3, 4, 5, 6, 7, 8, 9까지 하니까 12개월인 거예요. 12개월만 됐으면 바로 전산상으로는 1년 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등록돼 있던 프로파일에 점수를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510점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그 1년 경력이 빠진 점수였다가 즉 점수가 언제 내려갈지도 모르고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그냥 미리 등록하는 게 장땡이었다. 근데 미리 등록을 어떻게 하죠? 라고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CEC는 1년을 일을 하는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조건 다 채운 다음에 등록하는 거죠, 프로파일을. 이건 미리 등록하는 게 아니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CEC 라운드로 인비테이션을 받았으면서 프로파일 미리 등록했느냐? 등록을 CEC로 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라운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헬스케어 그리고 뭐 프렌치 능통자들이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라운드 중에 하나만이라도 내가 지금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가능했던 게 Federal Ski Worker라는 라운드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일했던 그 경력들 때문에 FSW로 등록 조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참치 같은 경우는 그 FSW에 들어오 점수에 훨씬 못 미친다 해도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미리 등록해놓고 기다리면 너는 FSW도 충족이 되지만 너 CEC도 충족이 되는 사람이었네 라고 하면서 너의 후보 자격 라운드가 2개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 중에 들어오 점수 되는 걸로 인비테이션을 받는 거겠죠. 그렇게 했다가 저희 FSW로 돼버리면 어떡하죠? 뭐 이러면은 FSW로 증빙하는 게 가능하시다 라고 하면 이제 그거 진행하시면 되는 거겠죠. 근데 뭐 아니다 나는 무조건 CEC 라운드로 프로파일 등록이 하고 싶다. 그럼 FSW는 저 디클라인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안 하면 되죠. 인비테이션 이쯤 나올 것 같은데 계획이 서야지 서류 준비도 딱딱딱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등록해서 들어오 점수 기다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멘트 할 내용은 저번 영상에서 이제 논란 아닌 논란 같이 되었던 게 이제 학력 인증에 관련한 얘기였잖아요. 복수 전공을 했을 때 학사학위 2개로 인정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었잖아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다는 얘기 자체는 인정을 2개로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원래는 정문학사 과정 플러스 그리고 학사학위 1개 뭐 요걸로 학위가 2개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으나 어째서 이제 전문학사는 그 카운트를 안 하고 학사학위 하나밖에 안 나왔다 따지고 물어서 다시 리포트를 보내줬습니다. 갑자기 4년제에서 복수 전공한 2개를 배출러 2개다라고 학사학위 2개로 서머리에 써주셨더라고요. 받고자 했던 내용하고 좀 다른 방식이지만 어쨌든 그 상태로 이제 넣었고요. 결론은 이제 학위가 2개 이상이다 인정받아서 노리고자 했던 학위 점수가 인정이 되어서 지금 이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당장 뭐 블로그나 이런 데 글 쓰신 분들도 복수 전공은 안 된다고 한다 이런 글들 좀 몇 개 봐서 최신 경향인 건지 좀 바뀐 정책의 방향성인 건지 이런 것까지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는 됐어요. 지금 이게 2 배출러로 복수 전공했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은 나오게끔 다시 얘기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 2 배출러 디그리를 점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닌가 뭐 이런 게 확신이 안 쓰신다 그러면은 리뷰 서비스 해주시는 컨설턴트님들하고 관련한 어떤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 우리는 학위 2개 인정이 됐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주권 승인 타임라인 그리고 과정, 요령, 팁 그리고 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 골자는 미리 준비를 하자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죠. 근데 사실은 미리 준비해도요. 그리고 또 일이 빠릿빠릿하게 잘 진행이 된다 싶어도요. 변수는 꼭 어디서 나오려면 나오더라고요.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안심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철저한 준비를 해가도 하다 꼬꾸라지기도 하고 뭐 다시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펼쳐져요. 사실 제가 좀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내용 중에 엄청난 고난을 하나 겪었거든요. 제가 이중사 없이도 준비를 꽤 잘했는데도 이런 일들 다 겪은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사람 손을 떠는 일이다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너무 드라마틱하게 막 뒤집어지실 필요 없이 덤덤하게 잘 그리고 헤쳐나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니까 영주권이 생긴다고 당장 꽃길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이 사실 안 들어요. 제가 여기서 살아가는 모든 얘기는 그냥 근근하게 생존하는 얘기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단지 영주권자가 하는 이야기로 바뀔 뿐인 거지 뭐 해피 뭐 캐나다 라이프 뭐 이런 게 펼쳐질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이것과 무관하게 저는 이제 제 할 일 그리고 참치는 또 참치의 할 일도 다 있습니다. 그것들 그냥 묵묵히 잘 해나가고 뭐 어디에 있든 간에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저희 두 가족의 궁극적인 바람이겠죠. 네, 영주권 관련 영상은 이제 프로파일 등록하는 거, 신청서 접수하시는 그 과정, WS를 어떻게 받아내는가 그런 거랑 저는 이제
이제 포탈 메일 받는 그런 시점들도 그렇고 날짜를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는 좀 몇 가지 웹사이트들을 통해서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공유를 해드리고 확인하는 팁 이런 것도 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셀프앱 관련 영상들도 올려야 되는데 정말 그것도 이제 꾸준히 다 올라갈 거고요. 영주권이 좀 정리가 됐으니까 제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더 부지런하게 잘 올려보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너무 여전히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시거나 한 부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답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